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법회 25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행복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울리는 삼경에서 낙골라 삐따, 낙골라 맞다 두 부부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또다시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로는 동등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동등한 계를 지켜라. 다시 말하면 삶의 질서를 함께 해라. 이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등하게 베풀어라. 그래서 나 저번 주말에 봉사활동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녀오셔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게요 라고 응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은 무언가요? 같이 갑시다. 다녀와서 늦으면 라면 끓여 먹고 잡시다. 그러나 이렇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훌륭한 배품의 현장에 그대와 내가 함께 갑시다. 동등한 배품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동등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부가 일어나는 시간을 서로 좀 맞춰가지고 하루에 한 30분이 되더라도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삶의 형상을 지향하는 이러한 수행을 함께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부부관계를 최고의 관계로 만들어줄 거고 또한 이러한 행위들, 달리 말하면 업을 짓는 거죠. 부부간에 동등한 업을 짓는 이심이 죽은 다음에도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된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울리는 삼경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 살아보십시오 그런 말 나오나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2가지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이러면 법부님들 모두가 다 공감한 것이 가능만 하다면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부처님은 그 당연한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데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배품, 동등한 지혜라고 하는 4가지 조건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저 경전은 요 4가지 믿음과 계와 배품과 보시라고 하는 요 4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좀 두툼한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죠. 오늘 아마 그 자료를 같이 보게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경전에 나타나는 요 4가지 법을 포함한 용례들을 일단 제가 좀 발췌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한동안 좀 시간을 내서 바로 요거
믿음과 계와 베품과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이 잘 지켜질 때 우리 삶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공부를 또 좀 해나가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읽어보시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법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교재의 4페이지가 됩니다. 4페이지 중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회에서는 부부간에 적용되는 몸통 이론을 말합니다.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두 개의 팔로서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부부관계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고, 하나의 몸통을 가지지 못한 채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어 소모적인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때 부부를 이어주는 몸통은 동등한 믿음, 계, 보시, 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측면으로 좀 부부관계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저기 오른팔 왼팔 다 있죠.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왼손에 짐을 좀 들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오른팔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오른팔을 가지고 무언가를 좀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때 오른손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치워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뭐 역으로 오른손에 짐을 들어가지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왼손 하나 가지고 이게 잘 안 들려요. 만약에 말이죠, 오른팔 왼팔이 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자유롭다면 이제 이 책상을 양손으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요, 오른손으로 드는 이 힘하고 왼손으로 드는 이 힘하고 가 만약에 100씩 작용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른팔도 100의 힘을 갖고 있고 왼팔도 100의 힘을 갖고 있다면, 이때 이 책상을 들자라고 할 때요, 오른팔로 100이 할 수 있는 이 일하고 왼팔로 100이 할 수 있는 이 일하고, 아니면 오른팔 왼팔 100씩이 더해져서 200의 힘으로 드는 거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하면 오른손에 100이라는 힘하고 왼손에 100이라는 힘하고가 더해지면 200이라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방금 이를 보았지만 이 책상을 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른손 100과 왼손 100이 합쳐져 가지고 드러내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힘이 딱 200일까요? 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0이라는 힘으로 들 수 있는 거, 100이라는 힘으로 들 수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다 합친 것보다 오른팔 왼팔 200의 힘을 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이 이게 단순히 200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거는요, 100의 힘과 100의 힘이 더해져 가지고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 경제 용어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하죠.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 가지고 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요런 시너지 효과라는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
부부관계의 삶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관계를 이 몸에다가 한번 견주어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의 몸통이 있어가지고 이 몸통에 아내라는 이름으로 오른팔이 붙어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왼팔이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일단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두 팔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의 규모가 아내도 100의 힘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규모는 100 더하기 100은 200입니다. 라고 해서 200만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해경부모님 그게 딱 200만 감당해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300도 가능하고 400도 가능하고 500도 가능할 거예요. 어쩌면 1000이라는 힘을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건우부모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오른팔 아내의 100의 힘, 왼팔 남편의 100의 힘 이런데 이 두 개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가지고 끙차라고 힘을 쓰면 5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역의 경우로 오른팔인 아내하고 왼팔인 남편하고 사이에 둘을 연결해주는 몸통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공에 뜬 아내가 오른팔로 100의 힘을 쓰고 허공에 뜬 남편이 왼팔로서 100의 힘을 써. 각각이 100을 드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허공에 떠 있거든. 힘을 못 쓰잖아요. 일단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몸통이라고 하는 중간의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보세요. 아내가 100의 힘을 가지고 오른팔로 존재하는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몸통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100의 힘 중에서 얼만가는 나누어 가지고 남편인 왼팔을 붙잡아 주는 데 써야 되잖아. 100의 힘을 가진 왼팔인 남편도 똑같아요. 100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팔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힘 중에 얼마는 또 떼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오른팔인 아내를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 왼팔일 때는 어떤 상황이 만나줬을 때 100 더하기 100이 300도 되고 500도 되고 1000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몸통을 가지지 못하고 오른팔은 힘을 일부 나눠서 왼팔을 붙잡아야 되고 왼팔은 힘을 일부 나눠서 오른팔을 붙잡아야 되고 이러면 여기에 그저 한 10 정도의 힘만 서로 나눠가지고 붙잡아 준다라고 해도 한 90 정도라도 힘을 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부부에 따라서는요 한 50 정도의 힘을 나누어 가지고 남편 붙잡는 데 써야 돼. 한 50 정도의 힘을 나누어 가지고 아내 붙잡는 데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가요? 백과 백의 힘을 가지고 만나서 부부가 되었지만 정작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상대로 힘을 쓰면서 살아가자라고 할 때는 남아있는 힘이 50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100 더하기 100의 힘으로 300도 되고 500도 되고 1000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서로 붙잡느라고 절반 쓰고 50과 50의 힘을 가지고 들어보려 하면 이건 경우가 달라가지고 이 힘이 50대 50이 더해져가지고 100이 되는 게 아니라 200도 되고 300도 되고 500도 되고 이렇게 보기가 힘이 들어요. 버거부부님, 이 경우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거로 이런 이야기.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이 힘을 쓸 수 있는 거하고 하나의 몸통을 갖지 못해가지고 양팔이 서로 붙잡는 데 힘을 나누고 나머지를 가지고 힘을 쓰고자 할 때 앞의 경우는 아주 증폭된 일을 할 수 있는데 뒤의 경우는 증폭되기는커녕 자기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왜 이럴까? 지경법부님,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몸통이 가지는 힘이 있는 거요. 몸통이 가지는 힘.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봐도 가슴에 근육이 빵빵한 사람은 당연히 오른팔 왼팔에도 근육이 좋겠죠. 그러면 오른팔 왼팔로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들자라고 할 때 팔만 갖고 드나요? 팔의 근육만 갖고 드는 게 아니라 가슴의 근육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100이 300도 들고 500도 들고 1000도 든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의 몸통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일단은 100 더하기 100, 그러니까 100과 100의 힘을 가지고도 서로를 붙잡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얼마를 쓰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몸통이 받쳐주는 그 힘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100 더하기 100이 300이 되고 500이 되고 이런 증폭 효과를 기대를 못하는 거야. 50 남은 힘과 50 남은 힘을 가지고 잘해봐야 겨우 100 들을까. 이거는 추적부터 보면은 몸통이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00과 100이 합쳐가지고 더해가지고 100을 만드는 이런 비효율적인 산술이 돼버리잖아요. 요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을 갖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부처님께서 부부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과 계와 베품 보시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거기에 어떤 말을 보태요? 동등한이란 말을 하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이 네 가지를 중심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등한 네 가지로 화합하는 부부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거기에서 오른팔로의 아내, 왼팔로의 남편 이렇게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베품, 동등한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표현하자면 몸통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 따로 신경 쓸 게 없어.
남편하고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를 함께하고 있잖아. 그 자체가 이미 남편을 붙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로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 어차피 이 네 가지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에서 나는 붙어있는 왼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아내도 맥의 힘이고 남편도 맥의 힘이다라고 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다양한 문제 상황, 그 많은 상황들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느냐, 세상을 상대로 싸워 이겨가지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니 오른팔 100, 왼팔 100 요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두 팔을 이어주는 몸통이 가지는 근육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도 되고 500도 되고 1000도 되고 이런 증폭한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의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통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쇼윈도 부부라 하던가요? 그런 표현 쓰죠. 사실은 집에서는 남남처럼 사는데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혼했다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의좋은 부부야, 이렇게 쇼윈도 안에 놓여있는 부부.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쇼윈도 안에 들어서라도 우리가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몸통이 없는 거야. 몸통이 없는 데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간에 팔과 팔을 이어서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에 심하면 절반을 거기다 쓰고 절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 그때 몸통이 없으니 50과 50이 남아있는 이 힘으로 세상을 상대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요? 여기는 우리가 보아야 하죠. 부부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 왼팔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통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맞춰져 가지고 100과 100이 더해져서 3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는 효율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몸통의 역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울리는 성경에 의하면 그 몸통이 가지는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요, 서로 마주보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우리 부부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잘라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 부부 이쁘다고 방해 안 할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하나의 몸통을 가지고 세상이 닥쳐오는 그 힘든 상황을 밀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때 서로 마주보고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로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몸통을 필요로 한다. 몸통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통을 갖추지 못하면, 달리 말해서 부부간의 서로 믿음, 달리 말하면 세상을 보고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 이거죠. 믿음이 다르고 살아가는 질서가 서로 달라. 나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5계를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질서를 갖고자 해. 요거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달라.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할게. 이래가지고 이것이 두 사람의 삶을 하나로 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 당신이 보는 지혜하고 내가 보는 지혜가 달라. 나는 나대로 살려. 부부가 하나도 공통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몸통으로 작용해서 몸통의 근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몸에 붙은 양팔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힘은 다 쓰고 세상을 상대해서는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뭔가요? 사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지 뭐. 그래도 세상이 어떠한 상태로 도전을 해와도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 부부의 행복한 삶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당장 부부간에 그런 힘을 갖지 못하니 세상이라는 곳이 뭐 우리 부부가 이쁘다고 우리 형편 봐줘가지고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몸통을 갖지 못했다 그래도 보호해줄게 라고 우리한테 힘이 되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몸통을 갖지 못한 그 부부는 삶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하는 일마다 힘들고 실패를 할 거고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와의 관계 맺음의 첫 번째인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공통점을 갖지 못하니 내 마음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편안하고 푸근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행복하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나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부부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다. 부부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세상을 상대로 싸워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몸통의 근육이 뒷받침해주는 그 덕을 보는 것이다. 요거예요. 부처님 분명히 그러한 몸통으로 오늘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부부가 동등하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가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정말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몸통 이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가 발표한 이론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건우부부님은 어떠셔요? 그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왼팔로서의 남편 역할을 잘하고 계셔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부님도 그래도 행복하고 싶죠. 어부님이 행복하자라고 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누굴까라고 하면 분명히 버부님의 아내거든요.
어부님 아내가 버부님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버부님의 삶이 행복하다, 향상하다 하는 데에 가장 큰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하나의 몸통을 갖추고 그 몸통에 붙어있는 남편으로의 내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무언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과 닮아가고 있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저절로 아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황이 조건이 그렇게 진행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요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왼팔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몸통에 같은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이 되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몸통이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의 지원을 받는 삶이 사라질 수 있다. 요거 잘 새기셔가지고 노력하셔요. 사실은 그래 지난번에 이제 초은이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녀갔지만 아이라는 관계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살아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참 이쁘고 중하지만 아이들한테 부모노릇 제대로 하려면 뭐니 해도 부부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로 존재해야 아이들한테 부모노릇이 되는 거거든. 아무리 아이들이 이쁘고 아이들한테 행복한 일만 해주고 싶은데 정작 부부간에 이러한 몸통을 갖지 못하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이 관계가 가지는 비중보다 부부라고 하는 이 당사자들이 갖는 관계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부님, 저기 희경 부부님 2%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몸통을 통해 가지고 어부님 스스로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이 되자 이런 노력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영 부부님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는 지금 36년 결혼 37년 다 배우고 연애 5년 합치면 40년이 넘는 세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미 몸통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일로는 타닥타닥거릴지 몰라도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단결해서 막 har심해지고 여기서 시끄러지는 천의 힘을 내기 때문에 비록 이분들처럼 이렇지는 않아도 네. 내부 다툼은 있을지라도 바깥 세상에 가지고 자식들 상대로 뭔가를 하는데 이것도 막 뭉쳐가지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세영 부부님이 농담처럼 그 바깥분 흉도 좀 보고 이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쇼빈도 부부처럼 하나의 몸통을 구성하지 못한 부부의 한쪽이 수영 부부님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사실은 어렵죠. 오늘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수영 부부님 있죠. 그렇게 형성된 하나의 몸통. 그래서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로서의 부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 축하드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제 부부님도 한 가지는 더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형성하고 있는 이 몸통의 내용이 정말로 보통 말하는 몸짱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분명히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하나의 몸통을 갖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몸통이 어떤 몸통이냐. 그래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개, 동일한 보시, 동일한 지혜라고 하는 정말 몸짱이 되는 그 알맹이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 경쟁력 있는 몸통을 한번 되돌아보셔가지고 만약에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몸통의 알맹이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두 분 간에 더 의논하셔가지고 이 몸통이 없는 사람이 몸통 만드는 거는 사실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미 있는 몸통을 헬스클럽도 좀 다니고 이래가지고 몸짱 만드는 건 훨씬 쉽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니 해도 부부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다. 이 파트너가 좋은 측면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끝없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이 영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참으로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 요거 우리 꼭 명심해서 정말로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몸통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로 오늘 몸통 이론의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만들어 봅시다. 자, 지난주 드린 교재의 그 아랫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두 개의 팔로 살아가는 부부관계는 사무량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자, 사무량심 뭐예요? 자기희사 네 가지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죠. 비라고 하는 마음은 참으로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희라는 마음은 그대의 이 행복을 내가 정말로 함께 기뻐합니다. 와, 당신이 좋으니 나도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평정이 유지돼 이런 마음이죠. 그 사무량심을 가지고도 부부관계를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량심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나를 확장하는 최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큰 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몸뚱이 하나, 요거를 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부부가 하나의 몸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떡해요? 부부를 몸통을 부합한 양팔 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나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의 몸통의 두 팔이니까 부부관계를 이렇게 조금은 확장된 나로 보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큰 나, 부부로서의 나로 생각하고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사무량심 사서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내 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이어서 내 편이기 이전에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부부간에 서로 화목해가지고 내 편이요. 그래도 내 마누라가 이 세상에서 으뜸 가는 내 편이요. 내 서방이 이 세상에서 으뜸 가는 내 편이요. 요런 관계도 훌륭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는 뭐냐 하면 아예 이런 남편 이런 아내 각각으로의 나를 삼지 말고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인데 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우리 부부를 합해가지고 나요 이렇게 보아버리자는 거지요. 나를 확장하는 것.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롭지 않기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괴롭지 않기를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잖아요. 이제 부부가 하나의 몸통에 의한 하나의 존재, 내가 되어버리면 이제 사무량심이 출발을 우리 부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아내와 내가 함께한 우리 부부로서의 행복을 바랍니다. 우리 부부라는 이 내가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 하고 아내의 아픔을 덜어주려 하고 아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아내의 바가지에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나가면 아내를 위해 베풀고 아내에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아내에게 이롭게 행위하고 아내와 하나의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내 편이 됩니다. 이랬어요. 사무량심이 어쨌든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그대의 행복을 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무량심이거든요. 이러한 사무량심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나가면 이것이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데 사서법에서 보시, 베푸는 거지요. 애어,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지요. 이행, 이로운 행위를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동사, 하나의 그룹에 우리를 소속시키는 거죠.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로서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사무량심 사서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눈을 가져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왼팔인 남편이 오른팔인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자. 오른팔이 편안해야 왼팔도 편안하다. 이런 개념. 하나의 몸통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경고부님 돌아가시면은요, 아내를 그런 눈으로 한번 보셔요.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아내의 아픔을 내가 덜어줘야겠다. 아내가 기쁘면 내가 함께 기뻐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내라는 존재의 특성이 뭡니까? 바가지 긁는 거지요. 거기서 모르지. 바가지에서 마지막에 항상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향해서 행복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기뻐해 줄게요. 요거는 어찌 보면 쉬울지 모르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딱 긁으면 거기서 버럭 화가 나죠. 그런데 자비시서 사무량심에 사무량심, 평정이라는 요 무량심은 결국 아내를 기쁘게 해주자, 아픔을 덜어주자, 함께 기뻐하자 하는 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바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면서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의 바가지가 긁어질 때 버럭 화내는
평정을 잃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자라는 거 자예요. 아내의 아픔을 덜어주자라는 거 비. 아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시. 바가지를 긁어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사. 그래가지고 자비시사 사무량식으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왼발인 남편이 오른발인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차지니까 이제 아내를 직접 보고 어떤 몸과 말의 행위를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아내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 저기 교계신가작용에서도 나왔죠. 때때로 장신을 사주어라. 뭐 이래야듯이 아내가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돈이 좀 많으면 좀 비싼 거 사도 되고 돈이 좀 작으면 좀 싼 거를 사도 되고 그러나 형편에 맞춰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거를 준비해서 아내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지 않을까요? 이미 내 마음이 아내가 기쁘기를 바라고 아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아내가 기쁘면 내가 같이 기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되는데 이쯤 되면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걸 하나 사줘야겠다 라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버럭 화내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죠? 아내한테 참 오늘 당신 이쁩니다. 오늘 당신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무언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스럽게 말하게 된다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아내에게 이롭게 행위를 해줘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밥 한 차려놓고 뭐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록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조금 피곤하긴 해도 그러나 이러이러한 아내가 있으니 그 아내를 위해서 걸레는 나를 줘. 방청석 내가 할게. 라고 아내를 도와주는 이익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아내와 나를 하나의 그룹으로 소속시키는 거예요. 기왕이면 책을 하나 같이 볼까요? 대화를 같이 할까요? 드라마를 같이 볼까요? 어떤 형태로든 아내와 내가 하나의 그룹에 속해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저기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가지는 불만 중에 아주 큰 거 하나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들어오면은 하루에 10분도 대화할 틈이 없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집안에서도 그룹을 달리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내와 남편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놀고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남편 되는 거지 뭐 한마디로.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삶을 형성하자라는 거, 공부가 가지는 이러한 방향 지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중에 부처님 4가지로 몸통을 삼자라고 말하는 거고 자비휘사 사무량심의 사서법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실현하자. 충분히 우리 부부간에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오른팔인 아내가 왼팔인 남편에게 적용해 보지요.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 하고 남편의 아픔을 덜어주려 하고 남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편의 투명함에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그래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바가지에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의 퉁명함에 평정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좀 일상적인 부부간의 모습을 좀 담고 있나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나가면 남편을 위해 베풀고,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남편에게 이롭게 행위하고, 남편과 하나의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내 편이 됩니다. 더 크게 말하면 남편이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는 왼팔이 되어서 오른팔인 나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몇 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부부와 관련한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제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는 오른팔, 왼팔로서의 부부가 됩시다. 이럴 때 세상을 상대로 최선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보시에어 이행 동사에 내짝인 아내와 남편을 적용해서 실천해 봅시다. 우리 부부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